자, 포인트 34입니다. 자, 포인트 34의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주어로 쓰이느냐, 목적으로 쓰이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배웠던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것들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흔히 말해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to 동사 원형 다음에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여기에 진짜 동사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어떤 설명이긴 하지만 요 덩어리 자체가 여기 있는 요 짝대기 표시된 것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에다가 가짜 주어 it을 딱 놔두고 그러면 여기 동사를 쓰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형용사나 아니면 추상명사를 쓰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to 동사 원형을 쓰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많이 보이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 자리에다가 가짜 주어 it을 쓰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는 뒤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석도 해석이지만 서술형 문장이 우리나라 말이 만약에 보일 때 뭐뭐뭐뭐뭐뭐뭐뭐 하는 것은 근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사하는 것은 뭐뭐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게 좀 긴 거니까 주어 it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뭐뭐다 하는 놈이 요 덩어리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하는 것은이 뒤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조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술형 영작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조건 제시가 들어가는 것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잘 보고 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중학교에서는 뭐 크게 뭐 조건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 문제 자체에서 이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목적어 마지막 해석이 항상 을로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뭐뭐 하기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뭔가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fford 하는 말은 뭐뭐 할 여유가 있다. agree 하는 거는 동의하다. ask는 여기에서 이제 요구하다 이런 뜻으로 가고요. 그 다음 choose는 선택하다. 그 다음 decide는 결정하다. determine 결정하다. expect 예상하다. hope 희망하다. learn 배우다. 알게 되다. 그 다음에 need는 필요로 하다. plan은 계획하다. pretend라고 하는 말은 뭐뭐인 척하다. promise는 약속하다. refuse는 거절하다. tend는 뭐뭐 하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뭔가 동사들의 해석을 좀 해보면 추상적인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되는 동명사하고는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동명사는 하다가 어떻게 뭐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안 했지만 곧 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지배적이라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는 이게 지금 구조 자체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가짜 주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된 건데 여기에 원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it is 뭐 important 그 다음에 to eat 뭐 vegetables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만 딱 보면은 그냥 그 채소를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 구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무턱대고 어떤 주어 동사가 딱 나오게 되면은 it은 자동적으로 주어 역할을 뭐하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진짜 동사가 있기 때문에 is인 비동사는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로 쓰였을 때 근데 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구체적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가짜 주어였던 놈이 가짜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럼 진짜 주어였던 놈도 진짜 목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을 동사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설명이 좀 길어요. 뭐뭐뭐뭐 하는 것을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독해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주어는 그것을 동사하는데 그게 뭐냐고 이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면 돼요. 중학교 3학년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해석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동사들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특히 consider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consider를 고려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요 약간은 판단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nd는 뭐 알아내다 알게 되다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어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게 뭔데요? 야채를 먹는 것 또는 채소를 먹는 것 그런 것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은 주어는 야채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find 알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make think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believe라든지 즉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여기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일단 좀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단어에서 뒤에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목적격 보어니 뭐 동사니 뭐 가주어니 진주어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문법 용어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를 통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요거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면은 이 하나의 덩어리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어보다는 목적어나 보어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나 보어로 쓰였다는 얘기는 진짜 동사가 여기 앞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간다 하는 이런 구조로 보면 되고요. 해석 자체는 우리가 의문사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되기는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가 해석본을 보시게 되면은 굳이 뭐 의문사 다음에 할지라고 해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what이나 how나 when이나 whom이나 아니면은 솔직히 who 누가는 잘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지금 동그라미 친 의문사들을 명사화 시켜갖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what 같은 경우는 것, how 같은 경우는 방법, 그 다음에 when 같은 경우는 장소, 그때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whom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where 같은 경우는 장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빠진 의문사 중에서 why가 지금 있는데 why는 의문사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한테 이유를 묻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쓴다 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에이 선생님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그거를 왜 몰라요? 아니 그거를 설명해주는 책이 없어요. 그러면은 설명해주는 책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쓰는구나 하고 치워야 되지. 그거를 또 미쳤다고 논리적으로 찾아들고 뭐 파고들어서 어딘가에 뭐 네이버 지식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쓴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는 설명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설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약에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왜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아니 외국인이 왜 이런 표현을 써? 우린 그냥 써. 이런 식으로. 왜 이건 안 써? 그냥 우리 안 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why는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논리적인 걸 맨날 찾아 내가 왜라고 물어도 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있고 왜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이고 자 374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뭐 주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동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점심으로
어디를 갈지, 점심 식사로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 덩어리가 주어로 쓰였고 여기는 동사로 쓰였다 하는 거. 375번. Most of my friends agreed to accept my proposal. 자, 대다수의 나의 친구들은 agreed 동의했습니다.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죠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받아들이기로 동의를 한 것뿐이지 이게 바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the biochemist found it interesting to apply her theory to other industries 합니다. 자, biochemist 무슨 뜻이겠습니까? biochemist 바이오란 말이 생이란 뜻이고 캠이란 말이 화학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ISD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요, 피아니스트, 첼리스트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그 생화학자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흥미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사람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그녀의 이론을 apply, 적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found라는 단어의 동사 원형이 find잖아요.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 찾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찾아내다, 알아내다, 발견하다 이런 겁니다. 내 말 항상 말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있네 이거요. 아시겠죠? 자, 377번. Ellie tried her best. 엘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But 그렇지만 didn't know. 알지 못했어요. How to solve the equation. equation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그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378번. It is important to decide. 자, 여기선 is로 시작했고 to 부정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Whom to contact when you're away. 당신이 밖에 나가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를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약간 누구에게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79번 같은 경우는 to memorize로 먼저 시작했어요. 자, memorize가 진짜 동사가 아니니까 진짜 동사 찾으러 가야 되겠죠. to 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 당연히 단수로 쓰이니까 얘가 지금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고 얘가 전체 주어가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때려도 이 덩어리가 뒤로 빠진다 하는 거. 자, 그럼 to memorize the name of each student on the first day of school. 학교 첫날에 각각의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is not easy.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 이제 뭐 아이들 이름 기억해야 되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우 기억하시는 정도 아니면 출석부 부르면서 뭐 이름 하나하나 파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80번입니다. 요거는 해석이 좀 이제 까탈스러운 거니까 자, pioneers 개척자들은 refuse to avoid obstacles. 여긴 장애물이에요. 장애를 또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개척자들이 장애를 피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장애를 감수한다 이런 얘기인데 콤마 찍고 ing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뭐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속사 and가 있다라고 치고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얘는 일단 1번 해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개척자들은 장애를 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뭐 하기로 선택하면서 대신에 그것들을 극복하기로 선택하면서 아시겠죠? 극복하기로 선택하면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두 번째 2번으로 가볼게요. 개척자들은 장애물을 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로.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아까 말했던 장애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게요. 다음 관로안에서 문맥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나는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탐은 주저했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다음에 할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할지.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무엇을 할지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what으로 들어가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포인트 34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했고요. 내일 어차피 내가 수업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요거 진도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교과서 7과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의미상의 주어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하면은 어떤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동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준동사의 어떤 주체가 되는 주어도 마찬가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일단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의미상의 주어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형식 문장을 조금 배울 때 이런 거 그녀는 예상합니다. 그가 to get the job 그 직업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expect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굽니까? 그녀죠. 왜냐하면 예상하다의 주체가 그녀니까.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지어볼게요. 그 직업을 얻는 주체는 누굽니까? 자, 아까 해석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그가 그 직업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럼 그 직업을 얻을 게 누굽니까? 힘이죠. 그죠? 자, 의미상의 주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갔느냐 여기에 들어갔느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투부정사 아직 안 했다 아니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동작 자체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저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이시 뭐냐면 가짜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고 이런 겁니다. 자, it is easy to eat 그 다음에 vegetables 아까 했던 거 다시 가볼게요. 채소를 먹는 것은 쉽다라고 한번 적용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주체적인 의미상 주어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가주어니까 해석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집어넣냐면은 for 다음에 유광이란 말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유광이가 채소를 먹는 것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소를 먹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유광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 전달하는 주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물론 유광이는 어머님이 채소 먹으라 하면 아니 이러겠죠. 그죠? 아니 그래서 나는 햄 이러겠지.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주체적인 거를 to 동사 원형의 의미상 주어는 for 명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얘기하면 물론 이 단어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상황에서의 의미상 주어는 요 앞에 있는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가 된다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타이틀 자체는 일단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형용사 하다 정도 해석하면 되고 여기에 for 명사나 of 목적어 들어가는 건 무조건 누구누구가 또는 누구누구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to 부정사는 당연히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은 이거죠 그냥. 아시겠죠? 근데 of 목적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하다니 얘는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자,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낼 때 형용사 보호로 쓰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로 of 목적격을 쓴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좀 보시면요. 여기까지만 내가 정리하고 영상을 끌게요. 자, brave란 말은 용감한, nice는 멋진, kind는 친절한, clever는 현명한, polite는 예의 바른, honest는 정직한, generous는 관대한. 안 적고 뭐하노? 놓쳤는데요. 다시 뒤로 돌려라. 관대한. 그 다음에 considerate라는 단어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배려심 있는 사려 깊은. 그 다음 wise는 현명한. careless는 부주의한. 그 다음 rude는 무례한. 그 다음에 foolish는 어리석은. cruel은 잔인한. 그 다음에 silly는 어리석은. selfish는 이기적인. 됐습니까? 물론 뭐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대표적인 단어 요렇게만 딱 정리했고 요런 형용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of 목적격 명사를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요 it i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을 때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 목적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놈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 형용사의 특성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뜻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클릭 안 하셔도 되고 포인트 34까지 클릭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끝!